학생은 질문이 없다고? 1위는 25쪽 25쪽에 7-1번 다음에 극한값을 조사하세요. 지금 이 극한값은 계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고참 계수의 값이 마이너스인 3차식이잖아. 마이너스 3x 세제곱한테 무한대를 대입하면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그 다음 플러스 4x 제곱한테 집어넣으면 플러스 무한대고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또 플러스 무한대인 거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입니다. 하지만 얘가 차수가 크기 때문에 얘가 훨씬 큽니다. 똑같이 크긴 하되 얘가 상대적으로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근데 저거 x가 무한대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럼 그냥 저기다 다 넣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대로 풀어볼까요, 이제? 네. 자, 이제 제대로 풀겠습니다. 우리는 루트가 없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최고차 항으로 묶어주려고 하는데 쌤이 지금 묶어주려고 하는 거는 x의 3승으로 묶어줄 계획입니다. x의 3승으로 최고차 항으로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3, x분의 4, x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인가? 2요. 아, 2. 근데 우리는 무한대분의 숫자의 값이 빵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무한대분의 숫자니까 이것들은 빵이고요. 남은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3x 세제곱만 났기 때문에 무한대를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될 거는?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죠? 여기까지? 네, 맞아요. 지난 시간 진짜 설렁설렁 수업했구나. 자, 센 수학에서 물은 거 있나요? 8번. 네. 센 수학의 쪽수는? 쪽부터 9쪽? 9쪽부터 18쪽까지. (9쪽부터 18쪽까지) 중에서 처음 풀어야 될 거는 48번이요. 48번. 1위는 센 수학은 안 풀었고? 네. 이번 시험 결과는 은주는 좋았어? 대수? 정말 좋아하는데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너 스스로는 전보다 나아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는 좋은 점수가 아니라고? 기아는? 저요? 저 상대적으로 좀 네. 47번. 47번 문제가 함수 fx가 있습니다. 그 함수 fx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k값을 결정하라고 합니다.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우극한이라고 한다면 함수의 식 위아래 중에 누구한테 집어넣은 게 우극한인 거야? 위에 거한테 2를 집어넣은 게 2에서 우극한이거든. 리미트 x의 값이 2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갔을 때 우극한의 값은 위에다 대입했더니 2k-5. 그 다음 2보다 작을 때는 아래다 대입하는 게 좌극한이죠? 그래서 아래다 지금 2를 대입하려고요. 그럼 2-k제곱인가? 두 개 값이 똑같아야죠.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같다고 놓으려고 하는데 전개해서 똑같다고 놓을게요. 2차식의 값을 전개했고요. 그 값이 2k-5랑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k-3의 제곱인 것 같은데? 그래서 k 값은 3입니다. 48번으로 갔습니다. 48번은 함수가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a의 값이 누구인가요?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여서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쉬운 거는 그림을 그려서 풀고 어려운 문제들은 다 식으로 풀어야 되거든. 쌤이 그림을 그려서 풀려고 합니다. 쉬운 문제여서 그림으로 풀고 있습니다. 절대값이 1보다 컸을 때 그림. 절대값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x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플러스 1보다 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x의 값이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리라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인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인가? 그 다음에 1 대입한 녀석의 값이 1인가? 그림이 잘못 그렸네. 자, 이 그림입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근데 그 사이는 포물선입니다. 포물선의 그림이 위로 블록, 꼭지점 잡히는 0,4,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3, 꼭지점은 0,4, 1 대입했을 때는 3입니다. 여기가 되신 거 맞죠? 네. 그런데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1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왼쪽으로 왔을 때 극한값은 3이고 오른쪽으로 왔을 때 극한값은, 그래서 이거는 A라는 값이 1에서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그림이 끊어진 부분이 없어가지고 극한값이 다 존재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52번으로 갔습니다. 52번은 다음에 있는 함수에 대해서 베타하고 알파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일단 주목할 점은 ft라고 하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거든. 다음에 있는 함수 그림을 그리세요. 함수의 그림을 그리시고요. 상수함수도 그림을 그리세요. 상수함수는 t값에 따라 달라지는 상수함수입니다. 그런데 만나 생기는 교점의 개수가 ft입니다. 그런데 t라는 값이 0 플러스로 갔을 때 교점 개수와 t의 값이 1 플러스로 갔을 때 교점 개수의 값을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상수함수하고 2차 함수의 절대값 쉬운 녀석과의 교점 개수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2차 함수의 값이 원래는 아래 블록인 포물선이잖아. 절편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x절편이고 y절편값은 마이너스 1인 포물선입니다. 그런데 이런 포물선을 절대값을 지금 우변 전체 절대값을 씌우면 그리면 어떻게 그리라는 얘기야? 아래 위. 맞아요. x축 위에 건 그냥 그리고 x축 밑에 건 접올리는 거죠. 그럼 접올리면 꼭지점은 0,1로 바뀌겠네? 여기가 0,1이라는 점입니다. 상수함수 y는 t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다. 상수함수 y는 t라고 하는 선이, y는 t라는 선이 t의 값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왔다 갔다 할 때 지금 t라는 값이 0 플러스라고? 그럼 t의 값이 0인 거는 지금 x축이 t의 값이 0인 거고 0 플러스는 살짝 위에 있다는 얘기죠. 살짝 위에 있으면 교점이 몇 개야? 4개. 그래서 알파의 값은 4입니다. 그 다음에 1 플러스면 여기 있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럼 교점 개수는? 3개? 네? 2개. 네, 2차 함수하고 교점은 2개인 거죠? 그래서 지금 2개분의 4개 답은이 또 풀어야 될 거는 55번. 55번으로 갔습니다. 55번이 가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우스라고 하는 녀석이 있을 때와 그냥 x가 있을 때는 좀 구분됩니다. 문제는 x가 0으로 갔을 때 극한값이 존재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원하는 거는 0에서의 극한값을 묻고 있고요. 그럼 내가 구분해야 될 건 이걸 구분해야 될 것 같아. x라는 값이 0 플러스로 갔을 때 가우스의 값이랑 x의 값이 그냥 0 플러스로 갔을 때 x의 값을 구분해야 될 것 같아. 또 x의 값이 0 마이너스로 갔을 때 가우스의 값과 x의 값이 0 마이너스로 갔을 때 x의 값을 구분해야 될 것 같거든. 왜냐면 여기에 가우스가 있는 것도 있고 가우스가 없는 건 없네? 이거 두 가지는 지금 문제 없구나. 선생님 잘못 봤구나. 자, 0 플러스면 0.1 같은 걸 대입한 거에 가우스인 거잖아. 0.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있으면은 0.1이라는 녀석의 값은 2하고 2 사이에 있는 건가요? 가우스의 값은 0.1 이하의 가장 큰 정수니까 1인가요? 0 마이너스면 가우스 값이 누구야? 0 마이너스면 0. 몇이니까 마이너스 0. 몇이니까 아이고 잘못했구나. 잘못했겠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지? 0.1이면 0.1 이하의 가장 큰 정수는 0. 마이너스 0. 몇이면 마이너스 0. 몇이면 이것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는 제일 큰 정수는? 하지만 0 플러스일 때 x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0이라고 하셔야 되고 0 마이너스일 때 x의 값은 그냥 0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두 개만 대입해가지고 두 개 대입한 값이 똑같도록 하면은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리미트 x의 값이 0 플러스로 갔을 때 fx 값 구하려고 하거든? 그럼 밑줄친 가우스의 값들 대신에는 다 0만 대입하면 돼? 그러니까 3인가? 반면에 리미트 x라는 녀석의 값이 0 마이너스로 갔을 때는 밑줄친 값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하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 마이너스 2b 플러스 3이라고? 네. 그럼 두 개 값이 똑같으려면은 a 플러스 2b가 빵이어야 되겠네. 그때 문제가 a분의 2b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양만 해주면 답이 뭐야? 마이. 그러네. 답은 마이너스 1이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문제는? 네.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까지는 했다고? 네. 이제 0 곱하기 무한대 꼴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을 짤막하게 하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무한대분의 상수는 뭐라고? 0. 0분의 상수는 뭐라고? 맞네. 무한대. 물론 부호에 따라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극한값이 한 가지만 나옵니다. 여러 종류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인 차원에서 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앞에 게 크면은 무한대, 뒤에 게 크면은 마이너스 무한대, 앞뒤가 비슷하면 숫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셋 중에 뭐가 될지는 계산이 필요합니다. 무한대 곱하기 빵의 꼴이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무한대가 졸라 크다면 무한대입니다. 근데 뒤에 있는 0은 무한소를 의미하는데 엄청 작은 숫자가 무지막지하게 작으면 무한소가 되기도 합니다. 엄청 큰 녀석과 엄청 작은 녀석이 비슷한 규모로 크고 작고 하다면 약분해서 숫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값도 분자가 크면은 무한대, 부모가 크면은 빵, 비슷하면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0분의 0은 무한소분의 무한소를 의미하는데 둘 다 엄청 작은 녀석인데 둘 다 작아도 상대적으로 분자가 훨씬 크다면 무한대, 상대적으로 부모가 훨씬 크다면 빵, 비슷비슷하다면 숫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3개 중에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얘기하는데 너 선생님한테 윙크한 거지 지금? 아니. 부정형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풀이 원칙, 항상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루트가 있으면은 유리와 아까 전에 루트가 없을 때는 최고차항으로 묶어준 다음에 풀었습니다. 두 번째, 빵 곱하기 무한대 꼴은 반드시 빵에 해당하는 녀석의 값에 괄호가 있습니다. 그 괄호의 값을 통분만 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최고차항 계수만 비교하면 됩니다. 빵분의 빵은 인수분의 후 약분, 루트가 있으면은 유리와 후 약분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 지금 첫 번째 거는 지난 시간에 연습한 거고 나머지 3개를 연습하려고 합니다. 식으로 봐야지 와닿을 테니까 식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일단은 무슨 꼴인지는 최소한 알아야 되니까 선생님이 지금 대입을 해보려고 하거든? 지금 대입하려고 하는 거는 0을 지금 대입해 보려고 해. x한테 0을 갖다 대입했을 때 첫 번째 x분의 1은 뭐가 돼? 맞네. 네, x분의 1은 무한대겠네. 0분의 1이니까. 물론 리미트 x의 값이 0 플러스로 갔을 때는 분모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무한대가 되고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분모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 하지만 그냥 구분하지 않고 선생님은 그냥 x가 0으로 갔을 때 무한대라고 지금 생각했어요. 자, 뒤에 있는 값은 0 대입했더니 1 빼기 1인가?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빵의 꼴이군요. 근데 빵에 해당하는 녀석의 값에 괄호가 항상 있습니다. 무한대 곱하기 빵의 꼴은 괄호가 항상 빵에 해당하는 녀석의 괄호가 있고요. 그때 괄호의 값을 통분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한 작업은 무한대 곱하기 빵인 걸 확인한 다음에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보통 잘 못하는 친구들은 확인하지 않고 무턱대고 풀어서 틀립니다. 자, x분의 1이라는 게 앞에 있었고요. 선생님 지금 하려고 하는 건 통분이라서 통분을 했습니다. x 플러스 1 곱하기 4x 플러스 1분의 분자의 값을 통분했더니 네, 4x 플러스에서 x 플러스 1 빼니까 그럼 이제 꼴이 무슨 꼴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분모 전체한테 빵을 집어넣게 되면 분모는 빵? 분자 전체에 빵을 집어넣으면 분자의 값도 빵. 빵분의 빵꼴이기 때문에 빵 되는 원인을 약분하려고요. x 두 개 지우면 빵 대비도 빵이 안 나오겠네? x 두 개 지웠고요. 이제 빵 대입하겠습니다. 그래서 극한값은 3입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앞에 있는 x의 값은 무한대입니다.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무한대를 집어넣게 되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항 계수를 비교해서 이 값이 1입니다. 그래서 1 빼기 1이어서 빵입니다. 무한대 곱하기 빵의 꼴이기 때문에 빵에 해당한 녀석에 대해서 통분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통분하겠습니다. 자, 통분했더니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x 곱하기 루트 2x분의 이건가? 근데 그 중에서 요 녀석의 값이 무한대를 집어넣게 되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가? 무한대를 집어넣을 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 근데 아무거나 유리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분모에도 루트가 있는데 분모는 유리화 안 해요? 이 풀이 원칙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유리화라고. 이건 그냥 무한대잖아. 분모는 무한대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잖아. 그래서 유리할 거는 분자에 있는 네모만 유리화해야 돼. 자, 말이겠니? 자, 유리화하고 있습니다. 유리화하기 위해서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 녀석의 값을 분자분모에 곱할 생각이거든? 내가 유리화하기 위해서 곱하는 동안 니네는 분자가 누군지를 생각하고 있겠지? 분자의 값은 누굴까요? 네, 마이너스 1이죠? 왜냐하면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에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인 걸 곱해주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됐을까요? 그럼 이 문제는 이제 꼴이 무슨 꼴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꼴이 무슨 꼴이야? 아닌데? 꼴이 무슨 꼴이야? 0대0. 아닌데? 처음에는 무한대 곱하기 빵의 꼴이었는데 문제 중간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등장했었고 지금은 무한대를 대입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 것 같아.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있는데 이렇게 두 개 곱한 건 2x, 이렇게 두 개 곱한 것도 최고차항은 2x. 그래서 4x분의 마이너스 x거든?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를 비교했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를 비교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정계수의 결정 파트입니다. 미정계수의 결정, 미정이 찾기야, 미정이. 미정계수가 무슨 말이야?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계수, 아직 결정되지 않은 계수를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보려고요. 분모의 값이 빵입니다. 분자의 값이 네모입니다. 선생님이 바라는 거는 분모가 빵이었을 때 네모가 어떻게 돼야지 수렴할까 궁금합니다. 네모에 누가 있으면 수렴할지가 궁금합니다. 0. 네, 지아야. 상체를 일으켜봐. 잠을 자기 쉬운 각도를 취하지 말고 잠이 안 오는 각도를 유지하는 건 어떨까? 네. 자, 선생님이 지금 몇 가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분모의 값이 0인데 분자에 있는 녀석이 될 수 있는 게 무한대 숫자 빵 중에 생각하려고 하거든? 무한대를 분자에 써볼게. 너는 왜 삶이 왜 이렇게 피곤하죠? 시험만 신경 써야 될 일이 아니었네. 우리 이린이한테도 자꾸 시선을 줘야 되겠네. 자, 분자가 무한대라면 빵분의 무한대는 뭐가 될까요? 무한. 오, 이건 무한대가 되겠네. 아니, 빵의 값은 한 100억 분의 1이라고 쓸까? 100억 분의 1은 빵에 가까울 정도로 작은 숫자잖아. 근데 분자는 무한대라며.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무한. 1억에다가 100억을 곱하면 졸라 큰 거 아니야? 졸라 어마어마하게 큰 거 아니야? 빵분의 무한대는 무한대입니다.
빵분의 숫자는 뭐가 될까요? C. 무한대. 아니. 무한대가 되거나 보에 따라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 왜? 어? 왜? 안 받아. 못 받아. 빵이 무한수죠. 네. 어? 빵은 나누는 게 없는. 아까 전에 상식 무한대분의 숫자는 빵분의 숫자는 뭐예요? 할 때 네 주둥이로 무한대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다 네. 네가 얘기했던 것 같아. 외울게요. 네. 외우시면 됩니다. 언니는 지금 빵을 빵이라서. 네, 그 빵 아니에요? 선생님이 빵이라고 쓴 거는 영상 좀 보지 그러셨어요. 빵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빵은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하는 빵. 이 빵은 이거 왜 무한대라고 썼냐? 저 빵은 무한소, 무지막지하게 작은 숫자. 우리가 다 0이라고 쓸 때 다 0이라고 쓰거든.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 0이라고 쓴 것들은 다 무한소야. 수업할 때마다 무한소분의 내 입이 아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빵이라고 얘기도 그냥 대충 알아들으세요. 네. 근데 빵분의 빵의 값은 셋 중에 하나 아니야. 분자가 훨씬 크면 무한대, 분모가 훨씬 크면 빵. 마이너스. 비슷비슷하면 상수가 나오기도 해. 이 중에 너는 탈락, 넌 발산이야. 난 궁금한 게 수렴하는 걸 찾아. 너도 발산이야. 탈락, 발산 탈락. 수렴하는 녀석의 값은 이게 수렴하려면 네모 자리에 들어갈 녀석의 값은 0만 있어야 돼. 분모가 빵이었을 때 수렴하려면 분자에 있는 녀석의 값이 빵이어야 돼. 두 번째. 아이씨, 바쁘다. 수업하다가 지하 눈치 봐야지. 이름 눈치 봐야지. 바쁘다. 써야지. 말해야지. 자, 분자의 값이 빵이었을 때 분모가 누군지 몰라. 네. 이번에 분자 분모가 바뀌었어. 네. 이게 수렴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분자가 빵인데 분모의 값이 무한대 빵 숫자였을 때 생각해 보려고 해. 이건 누굴까? 100억 분의 0. 100억 분의 0. 마이너스 0. 0 분자가 빵이죠. 정말 빵이 아니에요. 아니, 진짜 빵이 아니에요. 네. 이거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요? 1분의 빵이 뭐야? 빵. 2분의 빵은? 빵. 3분의 빵은? 빵. 100분의 빵은? 빵. 네. 자, 숫자분의 빵은 뭘까요? 무한. 1분의 빵, 아니. 2분의 빵. 아니, 이거 이거는 억까 아니야? 나 가스라이팅 있으신 거? 갑자기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배우러 온 건지 아니면 가스라이팅 나가는 건지. 와닿지는 않으나 선생님 자꾸 우겨? 네. 이거는 100억 분의 빵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한 10분의 빵을 얘기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것도 빵이야. 자, 근데 빵분의 빵의 값은 분자가 크면은 무한대, 분모가 크면은 빵. 비슷하면 숫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다. 선생님이 네모분의 동그라미, 네모분의 0의 값이 수렴했으면 좋겠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수렴하는 건 숫자 값으로 가는 게 수렴이거든. 그러면 분모에 있는 값이 무한대여도 수렴, 분모가 숫자여도 수렴, 분모가 빵에도 수렴하는 상황이네. 그럼 네모는 뭐든 상관없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수렴하는 값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 녀석에 제약을 걸어.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려면 이 분수의 값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려면 네모의 값은 이건 0이잖아. 0이고 얘가 0이 아니네. 분자가 빵이면 분모도 빵이어야지만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 거구만. 네모는 0이어야 돼요. 이거를 이제 문자로 얘기해보자. 자, 방금 선생님이 했던 작업은 혹시 시험 볼 때 생각나지 않으면 방금 선생님이 했던 작업을 니네 손으로 직접 해야 되거든? 쌤은 방금 했던 방법을 쌤이 문제 풀 때 와닿지 않아서 내가 써오면서 해봤더니 이해가 되더라고. 자, 방금 했던 말입니다. 야, 첫 번째, 분모의 값이 빵이면 지금 분모에 있는 gx의 값이 빵이라는 것 같은데? 분모가 빵이면 gx가 빵으로 가면은
gx가 빵으로 하면 네모가 누군지 궁금해. 근데 수렴한데 부모가 빵이면 수렴하려면 분자에 있는 값이 빵이어야 돼. 네모는 빵이어야 돼. 이해된 거 맞아요? 네. 분모가 빵일 때 분수의 값에 수렴하려면 분자의 값도 무조건 빵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분자에 있는 값이 빵이래. 분자에 있는 값이 빵이래. 근데 분모의 값이 누구면 얘가 수렴하나요? 근데 수렴한다는 조건에 빵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네. 빵이 아니었을 때는 네모의 값은 빵이어야 돼요. 이런 거 맞나요? 네. 지아야, 봐봐, 자세 봐봐. 딱 자려고 지금 포즈 취했잖아. 안정적으로. 상체가 흔들리지 않게끔, 고개가 떨궈지지 않게끔. 아니에요. 잠자기 딱 좋은 각도였어.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미정이가 있어. 미정이가 지금 두 개 있거든?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 A, B라고 하는 미정이들. 두 개 있어. 그런데 분모의 값이 빵이야. 2대2 하면은 분모가 빵이니까 분자의 값도 2대2 하면 빵이 돼야 돼. 그럼 분자한테 2대2 하자. 4, 2 플러스 B. 분모에다 2대2 했더니 빵이니까 분자도 2대2 해서 빵이 돼야지만 수렴해. 그래서 B는 하고 정리하려고 해. 그 B의 값을 집어넣으려고 하거든? 그럼 분자에 있는 녀석만 따로 생각해보자. 분자의 값이 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지. 이거 시험 문제 학교 시험 꼭 나온다. 꼭 나와서 전교생이 다 맞추는 편이거든. 자, 이 녀석은 인수분해했더니 끝에 두 개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근데 가운데 두 녀석의 값은 a x 마이너스 2. 선생님 이거 분자에 대입하려고. 그럼 리미트 x의 값이 2로 가까이 갔을 때 분모는 x-2였는데 분자에 있는 값이 x-2 곱하기 x 플러스 2 플러스 a래? 그 x-2 공통되는 것들 2대2 했을 때 빵 되는 것들 약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대2 했더니 4 플러스 a 그 값이 3이라고 합니다. a의 값은 a가 마이너스 1이면 b의 값은 누군가요? 이제 미정이들 다 보겠습니다. 쉽죠? 똑같은 거 더 연습하겠습니다. 다음 녀석의 값은 포인트가 이번에는 분자의 값이 1대2번 빵이야. 1대2번 분자가 빵이야. 빵이면 옆에 있는 값이 빵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을 때 빵 아닌 거 확인했어. 그럼 분모의 값이 빵으로 가야 돼. 1을 대입했을 때 빵으로 가야 돼. 1을 대입했더니 빵이어야 돼. 이해된 거 맞니? 그래서 B는 하고 정리했습니다. 그걸 대입하려고 대입했더니 분모에 있는 값은 바로 써도 되겠다. 인수분해 이 정도는. A로 묶어주면 루트 X 마이너스 1인가? 네. 그런데 분자에는 X 마이너스 1이 루트 X 플러스 1과 루트 X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X 마이너스 1인가? 네. 그럼 이거 1대2반 빵이니까 약분했습니다. 그러면서 1대2 했습니다. 그 값이 3분의 1이라고? A는 3이에요. B의 값은요? 맞아. 네, 마이너스 3이에요. 엄청 쉽죠? 네. 네! 먹지마. 집중해. 야, 클릭돼. 왜 클릭 안 돼? 어디 갔어, 네모? 내가 방금 네모 만들었는데? 네모를 만들었는데, 네모가 왜 없지? 자, 다음에는 극한값이 있습니다. 극한값이 주목할 점이 하나 있어. 뭘 주목해야 되냐면, 하나는 여기 무한대로 간다고 써있니? 하나는 여기 숫자로 간다고 돼 있죠. 무한대로 가는 거는 한 번만 써먹어야 돼. 숫자로 가는 녀석은 두 번 써먹어야 돼. 사용 횟수야. 자, 일단은 무한대로 가는 녀석의 값은 분모의 값은 무한대를 대입하면 무한대. 네. 분자도 무한대를 대입하면 무한대. 네. 다항식이니까. 그럼 최고차 한계수를 비교했을 때 2가 나왔다는 얘기거든? 네. 차수의 값은 똑같아야 돼. 그럼 우리가 fx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은 네,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알아. 그래야지만 최고차 한계수를 비교해서 2였을 거니까. 근데 뒤에 있는 것들은 누군지 모르겠어. 그런데 두 번째 것 중에 일단 한 번 사용하는 거는 분모에다 마이너스를 대입된 분모의 값은
빵? 빵. 그럼 분자의 값도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빵. 그래서 마이너스를 대입하려고 한번 사용했어요. 분모가 마이너스를 대입한 빵이니까 분자의 값도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빵이라고 났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방금 전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잖아. B는 하고 정리한다고? 네. B는 하고 정리해서 대입하려고. 그럼 fx라는 녀석의 정체가 2x의 제곱 ax a-2 이렇게 두 개는 x 플러스 1로 묶어주면 2x-2인가? 네, 끝에 거 두 개 인수분해했다? 네. 안쪽에 있는 두 개는 a로 묶을 수 있나? 네.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러면은 요 녀석의 값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써먹어야 돼. 네. 여기까지 다 하고 나서 여기서 뭘 하지를 망설이지 말고 저 녀석 숫자로 가는 건 두 번 써야 되니까 다시 대입하는 게 두 번째 사용하는 거야. 대입했습니다. x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대입했더니 x 플러스 3하고 x 플러스 1하고 2x 마이너스 2 플러스 a니까 지워져. 마이너스를 대입한 빵 되는 것들을 지웠습니다. 이제 마이너스를 대입했습니다.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2 네. 그 값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 나오려면 분자는 마이너스 2여야 되니까 a는 2. a가 2면 b의 값은 0. 이제 fx를 답이라고 쓰고 있으니까 답은 fx로 써야지. 2x의 제곱 x. 네, 요게 답이네요. 이게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야.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극한의 대소관계 파트입니다. 극한의 대소관계 파트는 이겁니다. 쌤이 만약에 x분의 1이라고 한 녀석과 x분의 2라고 한 녀석의 값은 누가 더 클까요? x가 양수였을 때. x분의 1. 근데 x가 양수였을 때 무조건 분자가 큰 녀석이 클 겁니다. 하지만 리미트를 붙이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아무 값이나 양의 값으로 갔을 때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10 정도 대입해봐. 누가 더 큰 거냐? 10분의 1이 큰 거냐? 10분의 2가 큰 거냐? 10분의 2.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리미트 x의 값이 무한대로 간다면 어떻게 되지? x가 무한대로 갔을 때는 무한대분의 숫자가 누구니까? 빵이니까 같다. 같을 수도 있네? 그럼 방금 했던 게 선생님이 뭘 보여준 거냐면 야 fx라는 녀석보다 gx가 커. fx보다 gx가 크면 리미트 x라는 녀석의 값이 누군가로 갔을 때 fx 값하고 리미트 x의 값이 누군가로 갔을 때 gx의 값은 여기서 오른쪽이 크다라고 했으니까 극한값도 오른쪽이 크니?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에요. 똑같은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등호 없어도 여기는 등호가 있어야 돼. 이해된 거 맞아? 네. 등호가 없어도 등호가 있어야 되는데 애당초 등호가 있다면 애당초 등호가 있었다고 한다면 극한값은 당연히 등호가 있겠지. 된 거 맞나요? 네. 자, 다음은 이걸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미트 x가 누군가로 갔을 때 극한값을 조사해봤더니 극한값이 알파가 나왔다? 리미트 x의 값이 a로 갔을 때 gx의 극한값을 조사해봤더니 그것도 알파가 나왔어. 그런데 함수의 대소관계는 fx가 작고 hx가 크고 gx가 크단 말이야. 여기에 등호가 있을 수도 있고 등호가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리미트를 달게 되면은 등호가 생긴다고? 네. 그럼 양쪽이 옆에 있는 녀석의 극한값이 둘 다 누군데? 알파. 양쪽 옆에 게 알파니까 가운데 낑겨진 녀석의 값은 얘도 알파일 수밖에 없겠네. 양쪽 옆에 있는 게 알파로 간다면 가운데 낑겨진 건 알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샌드위치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내용에 관련된 문제를 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제 문제가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대소관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부등호가 등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묻기를 fx에 대한 질문을 한 게 아니고
분모에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라고 하는 식이 있을 때 분수의 값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럼 셋 다 모두 3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로 나누게 해도 x가 애당초 양수였고 이 값이 양수기 때문에 부동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3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2x 플러스 1 부동호 대소항은 안 바뀌었습니다. 쓰기 겁나 귀찮네. 근데 리미트를 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동호가 생긴다고? 그런데 리미트를 달았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여기 있는 녀석이 값 누가 있어? 제곱이 있어? 네. 그럼 이거 제곱한 거 가지고 얘기해야 되겠구나. 양수의 값들은 제곱에도 대소관계 변하지 않습니다. 제곱했습니다. 이제 리미트 달았습니다. 얘는 리미트 달면 극한값이 누구야?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차항계수 비교해서 3분의 4. 이것도 최고차항계수 비교해서 3분의 4. 그럼 요 녀석의 극한값은 문제가 물어보는 녀석은 3분의 4. 네, 양쪽 옆에 게 3분의 4면 가운데 것도 3분의 4예요. 아무도 안 틀리겠다 이거는 시험에서. 그렇지 않을까? 눈만 뜨면 다 풀 것 같은데 이거는. 자, 함수의 칸이 끝났습니다. 선생님이 스텝 2, 스텝 3 중에서 집에 숙제를 하라면 할 수 있을까? 네. 네. 그럼 다음 챕터 진도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진짜지? 네. 숙제는 극한 문제를 다 풀어놓은 게 숙제입니다. 네. 제한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진도를 다 해봤자 숙제를 다 못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올림푸스를 하는 거 없을까요? 여기도 없어. 올림포스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나 없어. 사서 나중에. 아, 네. 나 지금 파일 있습니다.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책 사기 싫, 이거 몇 푼 하지도 안 산다고요? 살 건데요. 지금 없어요. 지금. 아, 지금 보내달라고? 그럼 보내주고 선생님이 수업해야 되겠다.